따르릉 따르릉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잠을 깬다. 새벽 3시 잠들기 전에 맞춰놓은 알람 소리다. 몸은 무겁지만 그래도 3시간 정도 푹 잔 듯하다. 기분이 좋다. 늘 랠리나 시합 전날은 잠을 설친다. 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꽤 잔 편이다. 몸 관리한다고 술 안 마시고 저녁 10시부터 푹 쉬었더니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 주었다. 일어나서 간단하게 밥에다 김을 싸서 먹는다. 잘 먹어야 잘 간다. 틈틈이 먹는다. 틈틈이 에너지를 저장하기 시작한다. 바나나 2개 정도 더 먹어둔다. 3시 30분이 되니 약속한 대로 성진이와 명구 형님 그리고 자영 형님이 차례로 도착한다. 29인치 MTB 스페셜을 타는 젊은 피 성진이 힘이 좋고 투지 역시 좋고 그리고 잘생겼다. 차분한 듯 하지만 뜨거움이 있는 친구다. 가끔씩 MTB로 마산에서부터 지리산 구간을 함께 왕복하기도 했다. 27.5인치 MTB 트리곤을 새로 입양하신 명구 형님, 고맙게도 오늘 차량 지원을 해주신다. 연세가 60세임에도 불구하고 잔차 열조는 내가 아는 한 창원에서 최고이시다.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탄다면 나 역시도 감당하기 힘든 분이시다. (27.5) MTB 예거를 타시는 58세 자영 형님, 수많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로 단련된 체력과 매일 타시는 잔차로 또래 연배에서는 괴물로 통하시는 분이다. 음주 가물을 너무 좋아하셔서 시합 전날까지 한잔하신 것이 조금 걱정이 될 뿐이다. 함께 참가하는 세 분이 모두 MTB에 로드를 타고 가면 조금 소홀하겠지만 함께하기 위해서 MTB 27.5 첼로 크로노를 타고 가기로 한다. 양산 부산대 캠퍼스역에 도착하니 5시 정도 되었다. 시간이 있어서 아침 한 그릇 하기 위해서 돼지국밥집에 들렀다. 국밥집에는 한잔하고 해장하는 젊은 청춘들로 부쩍거린다. 보다 열심히 사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괜시리 기분이 좋다. 식사 후 출발 지점에서 서약서를 쓰고 배분을 받아 부착을 하고 출발 선상에 서서 기념 컷을 한 장 찍는다. 전부 로드예요. 성진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한다. 그래도 MTB로 참가하는 한 팀이 눈에 띈다. 반갑게 인사한다. 화이팅 합시다. 6시 30분 출발 신호와 함께 가슴 설레이는 출발을 한다. 첫 보급소 45km 지점까지는 각자가 몸도 풀 겸 마음껏 밟기로 한다. 첫 보급소 이후 구간은 함께 달리기로 한다. 초반 10km 정도는 유도 차량의 지원을 받아서 대열을 유지하고 안전 라이딩을 한다. 도심을 벗어나기 전까지 유도 차량의 인솔을 받아서 달린다. 주최 측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드디어 출발 시작된 첫 오르막 구간 에덴밸리. 이때부터 모든 라이더들이 실력껏 올라가기 시작한다. 나 역시도 힘껏 밟는다. 뒤에는 역시 명구 형님이 따라 붙으셨다. 자영 형님과 성진이는 보이지 않는다. 뭐 잘 오시겠지. 예전에 영남 알프스 랠리 130km를 3번 정도 참가하면서 많이 올랐던 에덴밸리 길이라 익숙해서 그런지 그리 힘들지 않게 올랐었다. 간간히 나타나는 고각에서 MTB의 몰등한 기압이는 위력을 발휘한다. 로드를 타는 많은 라이더들이 모든 기아를 다 털었지만 그래도 부족한 기압으로 인해 댄싱을 치든가 아니면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것에 비해 나는 기아 앞 1단 뒤에 4단 정도 놓고 수월하게 올라간다.
기어비가 여유가 있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이럴 땐 MTB가 좋구만. 에덴밸리 정상을 돌아 바로 내리막을 시원하게 내리쏘기 시작한다. 수많은 랠리를 완주하면서 긴 오르막 끝에서 무섭도록 내리쏘는 그 시원한 맛이 참가 목적이 아닌가 할 정도로 좋다. 엔돌핀 급 상승. MTB이기에 도로 노면 상태라든가 심한 도로 굴곡조차도 무시할 수 있다. 밀리지 않는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의 제동 능력은 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내리막을 줍하게 만든다. 머리가 쭉 뺐을 정도로 무섭도록 시원하게 내리쏜다. 심하게 굴곡진 도로와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내리막에서는 단연 MTB로 다운치는 것이 빠르고 즐겁다. 지난번 무주 그랑폰도 때는 로드로 참가했었는데 기억으론 다운이 즐겁기보다는 다운 내리막 내내 무섭도록 긴장해야 했다. 역시 이 맛이다. 시원하게 긴 내리막을 내리쏜 후 다시 시작된 오르막. 여전히 뒤에는 맹구 형님이 따라 붙으신다. 미장댐을 지나 도래제 정상까지 논스톱으로 달린다. 1차 보급소 도래제 정상. 시원하게 콜라 3잔을 마신다. 많은 랠리를 참가하며 경험한 것 중 하나가 콜라를 마셔두면 힘이 나서 그러기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나나 2조각 정도 더 먹고 초코파이는 하나 비상식량으로 챙겨둔다. 3분 정도 있으니 맹고 형님이 바로 따라 올라오셨다. 그런데 자영 형님과 성진이가 보이지 않는다. 30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많은 라이더들이 지나쳐 가고 나서야 올라오신다. 성진이는 허벅지에 쥐가 나는 듯 했다. 자영 형님은 도착하자마자 스프레이 파스를 찾는다. 무릎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고 하신다. 보급소 자원봉사 하시는 분께 문의해 보았지만 없다고 한다. 내려가다 슈퍼 나오면 사지요. 성진이와 자영 형님이 휴식하는 동안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불안한 말씀을 하신다. 지금은 출발하셔야 시간 안에 도착하십니다. 그러면서 완주를 위한 최저 시간표 작성을 해주신 걸 주신다. 사실 랠리를 참가할 때 많은 참가자들이 나름 시간표를 계산해서 참가하시는 걸 많이 보았다. 나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다. 참가했던 랠리 대부분을 완주컷보다 훨씬 빠르게 주파했기에 시간 걱정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은 사정이 달랐다.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고 4명이 같이 완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분이 주신 최저 시간표는 정말 많은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었다. 최저 시간표를 보니 도래제 정상 주파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다. 지금 장희 형님과 성진이 상태로는 조금 불안했다. 완주도 중요하지만 함께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완주를 포기하더라도 함께 달리기로 한다. 남평초 삼거리를 지나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자영 형님이 아픈 무릎 때문에 처지기 시작하신다. 웅아,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 수포를 찾아보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 임시 방편으로 내가 차고 있던 무릎 아대 하나를 풀어서 장희 형님께 내어드린다. 오래전에 참가했던 울트라 300 랠리 때 무릎이 심하게 아팠던 이유로 어떤 랠리나 시합이던 무릎 아대를 양쪽 무릎에 다 차고 참가한다. 늘 무릎이 아파서 고생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왼쪽 무릎은 덜 아프기에 이쪽을 풀어서 메어드렸다. 그나마 조금 나으신지 장희 형님이 힘내서 올라가신다. 금근정 삼거리를 지나
잠시 잔차를 세우고 자영 형님 안장 각도를 조정해 드린다. 3일 전쯤 카본 안장으로 바꾸셨다는데 그것 때문에 영 불편하신 듯하다. 긴 랠리나 시합, 그랑폰도 참가 직전에는 기존의 세팅을 유지해 두는 것이 좋다. 검증이 안 된 세팅으로 시합 참가는 금물이다. 삼재를 올라가는데 자영 형님과 성진이 속도가 너무 느리다. 자영 형님은 무릎 통증, 그리고 성진이는 지와 사투를 벌리며 달린다. 먼저 올라선 삼재 정상에서 명구 형님과 상의한다. 자영 형님과 성진 상태를 보니 시간 안에 들어가는 것은 힘들고 즐기면서 타다 가입시다. 그렇게 완주에 대한 마음은 완전히 비우고 산내 상거리에 도착했다. 산내 상거리에는 아직 많은 라이더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상거리에 보이는 중국집에는 식사를 하는 라이더들로 만원이었다. 짜장면과 짬뽕이 먹고 싶었는데 주문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한다. 아쉬움을 달래고 있는데 명구 형님이 시내 뒤편에 있는 중국집을 찾아내셨다. 참 뭘 찾으시는 데는 도사이신 듯하다. 아침에 식사한 국밥집도 잘 찾으시더만. 거기로 가서 짬뽕과 짜장면을 곱빼기로 시켜서 먹는다. 맛이 있어서 뭐 그랬는지 모르지만 참 맛나게 먹었다. 나는 짬뽕에 공깃밥을 하나 더 추가해 먹었다. 잘 먹어둬야 퍼지지 않고 잘 간다. 진리 중에 진리다. 식사를 마치고 조금은 느긋하게 달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시간을 계산해 보니 이렇게 가다가는 밤이 되기 전에 양산에 도착하기 힘들다. 문제는 누구도 야간 장비를 챙겨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긴 긴 코스를 가는 시합 중에 무게를 줄여야 하기에 누가 무겁게 야간 장비를 챙겨오겠는가. 그래서 명구 형님과 내가 먼저 가서 밤이 되기 전에 차에 도착해서 끌고 오기로 한다. 이때부터 명구 형님과 둘이서 100km 구간을 질주하기 시작한다. 음문어를 끼고 달리는 도로 구간, 경치가 참 멋지다. 오르막 내리막 연속 반복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즐거움을 준다. 시원하게 내빼다 보니 음문사 가는 갈림길이 나온다. 순간 하살 표시가 없어서 당황한다. 좌측이야 우측이야? 지도를 꺼내본다. 보니 좌측인 듯도 하고, 명구 형님도 길을 안다시며 좌측으로 가자고 하신다. 며칠 전에 재미로 철인클럽에서 작성한 지도를 다운받아서 프린트한 후 곳곳에 주의할 점과 도로 번호를 표시해둔 지도가 있었는데 깜빡 잊고 가지고 오지 않았다. 긴 코스 시합 중에는 주최 측에서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고 해도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서 표시가 사라질 수 있다. 예전에 지리산 320km 열릴 때 한번 당황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긴 내리막을 내리쏜 후 사거리가 나왔는데 도로에 표시해둔 화살표 방향을 누군가 스프레이로 다시 덮어버린 것이다. 직진해야 할지 우회전해야 할지 좌회전해야 할지 그곳에서 갈피를 못 잡아서 30분을 허비한 적이 있었다. 미칠 뻔했다. 알고 보니 동네 주민이 뭐가 그리 기분 나쁘셨는지 화살표 방향을 지워버리셨던 것이다.
코스 이탈로 시간 뺏기고 힘 빠지고 그래서 완주를 못하게 되면 그것은 주최 측의 잘못이 아니고 여하튼 코스 파악을 제대로 안 한 라이더의 잘못을 탓할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코스 숙지는 가장 기본으로 해야 한다. 미리 답사를 가보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것이 허락되지 않을 때는 다음이나 네이버 위성지도를 보고 코스 파악을 해두면 아주 좋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도로 번호를 표시해두면 아주 유용하다. 모든 갈림길 도로 표지판에는 도로 번호가 표시되어 있다. 20번, 1051번 등등. 이것만 제대로 보고 달려도 길을 잃지 않는다. 달리다 보니 2차 보급소 지점을 지나는데 보급하시는 분들이 없다. 이미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모두 철수하신 듯하다. 멈추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주파한다. 그런데 운문역을 오르기 직전 오른쪽 무릎에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아, 역시 아프네. 불안해진다. 이거 너무 아픈데. 잠시 형님 무릎 아래 쪼고 가겠습니다. 잔차를 세우고 무릎 아래를 더 꽉 쪼맨다. 하지만 아픈 무릎은 운문역을 오르는 내내 나를 괴롭힌다. 하지만 역시 이에 굴하지 않고 나 역시 페달을 쉬지 않고 돌린다. 정말 길게 느껴지는 운문역 고개. 하지만 멈추지 않는 페달링으로 넘어섰다. 한참을 내리쏘는데 지원 차량이 막아선다. 여기서부터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6시 넘어서 도착합니다. 빠른 길로 우회하세요. 아, 괜찮습니다. 그냥 쭉 달리겠습니다. 이왕 온 거 코스를 다 돌고 가리라 맹구 형님과 마음을 먹은 상태였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베넷고개. 다시 긴 오르막. 끊임없이 괴롭히는 무릎 통증. 하지만 나 역시 멈추지 않고 페달질을 한다. 뭐하러 이리 혹사를 시키지? 해가 잠시 밀려온다. 긴 코스를 달려와서 힘들다. 무릎이 아파서 힘들다. 왜 이렇게 타고 있나? 이 나이에. 또다시 밀려드는 헤이. 그냥 지금 당장은 아픈 것에 힘든 것에 불안한 것이 싫다. 그냥 밟는다. 그리고 다시 달리기 시작한다. 긴 어필의 마지막 배택고개를 넘어서 원리 상거리를 지나 양산으로 달리기 시작한다. 이미 시간은 컷오프. 그런 건 이제 아무 의미 없다. 이미 해는 져서 어두워진 도로. 앞선 차량의 불빛에 의지한 채 달리고 있다. 그리고 도착한 양산을 넘어가는 마지막 오르막 정상. 그리고 휴게소. 보급 없이 100km를 달린 여파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배가 고파서 손발이 떨릴 정도다. 도저히 더 이상 페달을 밟을 수가 없다. 뭐 좀 사 먹으려고 하니 휴게소에 식당뿐이다. 그래도 콜라를 파신다고 한다. 콜라 2병 사서 한 병씩 마신다. 힘이 난다. 역시 콜라다. 세상에 가장 맛있는 콜라를 이날 마셔보았다. 영구 형님 잘 마셨습니다. 그렇게 달리고 달려서 6시 30분 처음 출발지에 도착했다. 출발지에는 허벌탄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런 풍경에서 묘한 감동이 전해진다. 누구도 반겨주는 이 없지만 스스로에게 뿌듯하고 당당한 멋진 라이딩을 했다. 진한 감동과 함께 명구 형님과 뜨거운 포옹을 한다. 함께 180km를 달려주신 명구 형님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대단하십니다. 저도 형님 나이가 되어도 꼭 그리 타겠습니다. 명구 형님 얼굴에 비치는 환한 미소를 보며 나 역시 즐겁게 웃었다. 정말 가슴에 오래 남는 완주를 했다. 조금 있으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뛰어오셔서 완주 컷을 찍어주신다. 다들 떠나고 없을 줄 알았는데 베네꼬개 때부터 간간히 봉고차를 타고 나타나서 우리 둘이 달리는 모습을 확인해 주셨던 분인 듯 했다. 늦게까지 우리 두 사람 때문에 기다리고 계셨던 듯하다. 역시 고맙고 감사했다. 10,000원의 참가비,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순수한 열정과 봉사, 그리고 인간의 인가 봅니다. 영남 알프스 그랑폰도 멋진 추억과 함께 했습니다. 10월 11일 어진곰 씁니다. 차로 베네 사거리 가니 자영 형님과 성진이가 식사를 마치고 쉬고 있었다. 역시 운문사 갈림길에서 길을 잘못 들어 한참 고생했다고 한다. 안장 때문에 고생하신 자영 형님 열변을 토하신다. 성진이는 운문역에서 너무 힘들어서 죽을 뻔했다고 한다. 겐실이 29인치 MTV를 원망한다. 이제 한번 타봤으니 어떻게 준비하고 얼마나 연습해야 되는지 알았을 듯하다. 말보다 설명보다 경험으로서 알 수 있다. 다 좋은 경험들이다 싶다. 내년에 다시 완주하지요 뭐 그까 이거. 네, 이사 2016년도 10월에 있었다. 영남 알프스 그랑폰도 180km 완주 후기였습니다.